지금부터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에 청룡의 기운을 받아 희망 가득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도나 고금리, 고물가 등의 요인들로 불안한 경제 상황은 계속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움츠러진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랬으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례없는 물난리로 하천이 범람하고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88만 청주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지켜내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었으며 희망을 품은 오늘을 그려내고 지금의 청주시를 만들었습니다. 청주시 의회도 시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희망 가득한 일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청주시가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이루고 도약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한 해이며 총선이라는 큰 이슈와 함께 제3대 통합 청주시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청주시 의회는 먼저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당리 당략에 얽힌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보다는 시민의 실리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 예산 집행과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 정책들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청주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부족한 곳은 메우고 개선할 부분은 찾아서 정책으로 입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안전과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기운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늘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다시금 불편과 걱정을 안겨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천재는 인재입니다. 이제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고 또 살피면서 재난, 재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분들과 함께 숨쉬며 나가겠습니다. 소통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노비 공간을 의정 활동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SNS를 통한 콘텐츠 확대로 시민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분들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시민분들이 기댈 수 있는 제1선의 대의기관으로서 여기 있는 40명의 의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43개 읍면동을 분주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시기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기를 보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의회와 집행부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88만 청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 발전에 늘 깊은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시가 100만 자죽도시로 성장하기에 더욱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청주가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 동안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 1월 새로 임명된 우리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봉 경제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연석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연흥모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손민호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용훈 고인세 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유석이 푸른도시 사업본부장입니다. 네, 끝으로 장우원 청원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선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정해찬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선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윤주철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근희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왕명승 의정팀장입니다. 박선영 의사팀장입니다. 박장순 홍보팀장입니다.
이용재 비서실장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7일 임정수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4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청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간 제출 의안으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기본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영훈근린공원 재결정 신설안 의견 제시의 건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31건이 접수되어 이 중 28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이 접수되어 청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사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4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청주시 발전을 주도해온 역사 깊은 남들 지역의 노후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들 지역은 과거 무심천 꽃다리를 지나 비옥하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명성을 떨쳤으며 1970년대 택지 개발을 통해 지금의 주거지역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남들 인근과 외곽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는 점차 도태되었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도심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은 물론 새로운 지역민 유입이 매우 저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곡동과 모춘동이 위치한 남들 지역은 현재 청주시에서 노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역민들은 낙후된 거주 환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과 안전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청주시가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 행복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환경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된 분류화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정비 문제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거 환경과 밀접한 매우 근본적인 생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지역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 원도심과의 최소한의 생활 및 위생 여건 균형을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 내 분류화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서원구청 지하에 위치한 서원보건소의 수곡동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수곡동 지역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서원보건소 이전을 위한 착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보건소를 하루속히 이전 신축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 피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 저지대 지역으로 분류되는 운호중 고등학교 내부와 후문 일대에 최대 700mm가량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6년 만에 또다시 침수로 인해 지역민과 학생들이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상기하여 다시금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정비 침수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과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책 마련으로 남부지역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리며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 조직 정비 및 시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0만 이상 되는 도시 19곳 중 청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다가 읍면동 단위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주민이 2,000명이 넘는 읍면동은 무려 6곳 이상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업무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일명 벗아웃 증후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로 인해 생활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창과 오송, 그리고 동남지구를 관장하는 용암동은 방문 민원 증가율이 다른 읍면동보다 높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두 번째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 강도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별 찾아가는 민원팀 신설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팀은 거동이 불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평시 업무로 인해 방문하기 어려웠던 산업체 혹은 시민들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팀을 의미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8년, 2019년 각 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활동은 중단되었고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도 역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각 구청에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에게 찾아가는 민원팀을 구성한다면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행정동을 분동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2017년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읍면동은 용암 2동, 용암 1동, 강서 2동, 오송읍 순입니다. 이 중 용암동은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2017년 대비 50%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응대 공무원 구성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응대 공무원 배치는 민원 발급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 밝혔으나 다수의 시민은 지금도 민원 대기 시간이 길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암동을 예를 들면 2028년까지 약 7,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주택지구로서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추계에 따라 약 1만 6천 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밀집 예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 청주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편익과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있다면 앞장서서 선제적인 분대구를 계획하고 향후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오송, 오창, 용암동의 행정조직 개편 및 분동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동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조직 재구성으로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시민들은 보다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업무 환경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행정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제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주를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부 정제, 풍운 지혜의 기치 아래 갑진년에는 청주 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한층 변모하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에 길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오송 궁평 지하철 참사와 눈썰매장 사고를 겪으며 어느 사이 청주 시민들에게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에는 올해도 여러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빼곡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양과 금액의 강급자재가 쓰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고 공공건설에 필요한 주요 강급자재 등의 물품은 연간 32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건설자재는 약 50%인 16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저품질의 광급자재가 공급되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 말 오송 이산단 일대에서 흙탕물 및 녹물이 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중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것이었기에 시에서 곧바로 이음새 수리를 진행했지만 수리 과정에서 오래된 관 내부에 붙어있던 부착물과 불순물들이 물에 섞여 들어가 4천 세대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다 좋은 소재의 관을 사용하고 교체했더라면 관이 오래되었더라도 관내에 부착물이 생기고 불순물들이 저수조에 섞여 들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투스블럭의 조달 구매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물순환의 필수적인 투스블럭은 투수 개수로 그 성능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율이 약 89%에 달하며 최근 3년간 투스블럭 구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투스블럭의 투수 개수는 KS 기준은 웃돌지만 가장 우수한 제품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는 청주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청주시 관내 업체임을 고려하여 해당 자재들을 조달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제도는 지역 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청주시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 4단계 시스템이라는 추진 계획 하에 시 산하 전 부서와 출자, 출연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광급 자재의 품질과 성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스 블럭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을 감소시켜 물 순환의 건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투수 개수의 투수 블럭을 사용하는 것은 도시 내 물의 순환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지표면에 침투되는 물의 양을 늘려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자재에서는 지역 제품이라는 사실보다 품질과 성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조달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품들을 안전관리 물자로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스블럭이 포함된 콘크리트 블럭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물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년 말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폴리에틸렌 피복 관광과 지철관 등 수질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관 관련 품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주시도 광급 자재 중 투스블럭 및 상수도관 등 법률에서 정한 안전관리 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을 넓혀가며 높은 품질을 갖춘 제품을 찾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청주시에서 찾을 수 없다면 충북도로, 충북도에서 찾을 수 없다면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부서에서도 광급 자재 구매 시 조달청에 등록된 시험 성적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납품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전문 검사 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간헐적 납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역 업체들 역시 높은 품질을 갖추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에 투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업체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전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급 자재의 품질 기준 강화는 청주 시민들이 더 이상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물론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납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민의 안전은 미뤄둘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청주시를 위해 관이 먼저야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정현숙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청주 시민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분야가 바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관성 있고 통일된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배출하기 수월하신가요? 종량제 봉투는 매일 배출 및 수거가 이루어지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격일 배출, 격일 수거로 진행됩니다. 이미 익숙해져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비해 개인이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단독주택이나 식당의 경우 음식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147개 자치단체 중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인 창원, 천안, 성남시 등을 포함한 109곳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 방식이 동일했고, 청주시처럼 배출 방식이 다른 곳은 15곳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주 시민들은 왜 이런 불편과 혼선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수지 운반에 대해 정해놓은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업체의 근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이 종량제 봉투를 내놓는 배출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거일은 6일, 배출은 5일로 불일치하며 만약 쓰레기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가 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즉, 목요일까지 배출한 쓰레기를 금요일에 모두 수거했다면 수거업체는 토요일에는 수거할 업무가 없게 되고 청주시도 토요일에 대한 비용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청주시는 주 6회 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는 대행업체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대함은 보이면서 시민에게는 불편함을 강요하며 범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종량제 봉투만 해당하는 것이고 음식물 폐기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날짜는 지역별로 월수금 또는 화목토 주 3회로 가능하도록 했고 수거업체는 주 6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에 비해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제 질문이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냐, 종량제 봉투냐, 재활용품이냐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담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 6개, 음식물 쓰레기 8개의 대행 업체가 구역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고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구역을 담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배출 수거 체계가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 2022년 청소행정 책임 일원화를 위한 책임구역제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면밀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배출, 수거, 처리 방식의 결정 권한은 청주시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공공행정 서비스의 영역이고 얼마나 비용을 덜 들이겠냐라는 단순화된 비용 효과 측면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청주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급격한 기후변화를 경험하며 탄소 중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주시도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재활용 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 처리 체계 전환을 위해 앞으로 남은 6년이라는 골든타임을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세 청주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월 28일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회권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시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세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